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쭈구리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이고요. 네, 출근하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올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저 히든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네, 히든아이에서 배달 기사가 청주에서 어린이를 뺑소니를 낸 사고에 대해서 히든아이 텔레비전에서 이제 다뤘는데, 그 히든아이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죠. 그래서 이제 배달 기사에 대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지 뭐 이런 게 이제 또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에는 1월 2일인가 일어난 사고고요. 제가 이 사고가 일어나고 이틀 뒤에 1월 4일에 제가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한 2달 전이죠. 2달 전에 이 사고에 대해서 올려드렸었는데, 그때는 뭐 자세히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셨을지라도 오늘 영상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제 그 히든아이에 공개된 청주 어린이 뺑소니 사건, 이거는 이제 배달 기사가 횡단보에서 어린이를 이제 친 거예요. 이제 그런 사고인데, 이게 이제 사실상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제 청주에서 배달을 하시는 오토바이 분이 신호 위반을 한 거야. 그런데 아이들 2명, 형제입니다. 형제 2명을 치고, 신호 위반을 해서 형제 2명을 치고 현장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후에 도주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혔죠. 잡혀가지고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오고 이제 그랬던 내용입니다. 이제 사고 원인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배달 기사분이 운전 중에 이제 휴대폰 조작으로 한 거를 보여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고 깠다기보다는 신호를 못 본 거죠. 이제 휴대폰으로 코를 잡는 뭐 그런 거겠죠. 코를 잡는 행위를 하면서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해서 사고를 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방 주시가 좀 태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고는 언제라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사고 후에 저렇게 도주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문제가 많이 커집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사고가 나면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무조건 구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에요. 개요가. 그래서 이제 도주를 했잖아요. 이제 잡혔잖아요. 도주를 해서 잡혔는데, 이게 이제 도주치사란 말이에요. 도주치상. 사람이 이제 그 형제들이 사망은 안 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은 안 해서 상해를만 입은 상태인데, 이제 도주치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간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보통 500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합의를 못하면은 징역을 살 수도 있고, 피해자 가족하고 피해자 부모님하고 합의를 못하면 징역을 살 수도 있는 거고, 합의를 하면은 어떻게 벌금으로 조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사망을 했다면은 이제 뭐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뺑소니 도주가 굉장히 처벌이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도주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상황은 지금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망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그때 2달 전에 영상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사나 뉴스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내용인데, 저 기사분이 왜 도주를 했을까? 제가 그 영상에서 그 물음표를 달았거든요. 저 기사분이 왜 도주를 했을까?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안 하고. 단순히 겁이 나서 그냥 도주를 했을까? 근데 정상적인 우리가 성인이라면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는 거하고 도주하는 거하고는 처벌 수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무서워서 도주를 했다는 거는 사실상 납득이 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2달 전 영상에 뭐라 그랬냐면, 저 기사분이 뉴스나 그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책임 보험일 확률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히든아이에 나왔는데 역시나 그 기사분이 책임 보험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책임보험은 무보험이라고. 그래서 그 기사분이 도주한 이유를 이제 경찰에서 진술한 거는 사망한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는데,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사람이 사망한 줄 알고 도주했다는 거는 좀 변명으로서는 좀 궁색하죠. 좀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만 무조건 현장에서 우리가 구호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게 훨씬 처벌이 낮으니까 도주를 선택한다는 거는 제가 2달 전에 말씀드렸던 유상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 예. 그러니까 유상 종합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게 어제 히든아이에서는 나왔어요. 그래서 배달기사가 유상 종합이 가입이 안 돼 있고 유상 책임만 가입이 돼 있어서 아이들 치료비를 그 부모님이 들어놓은 보험이나 이런 걸 다 깨가지고 지금 치료비를 쓰고 있다고 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뭡니까 여러분들? 유상 책임은 안 된다. 유상 종합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영상을 6년 내내 올리면은 댓글 달리는 게 항상 저는 책임보험으로 10년째 무사고예요. 이런 댓글 계속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예. 분명히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유상 책임은 무보험이에요. 만약에 저분이 유상 종합을, 제가 6년 동안 떠들어온 유상 종합을 들었다면 현장에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횡단보도 사고니까 12대 중과실이잖아요. 12대 중과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유상 종합을 들고 운전자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라면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고, 횡단보도 사건이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 보험에서 보조받고, 그 다음에 형사 합의금도 보조가 나오죠. 예, 운전자 보험은 그걸로 부모님한테 사죄하면서 정말 조심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또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또 부모님한테 합의를 하고, 그리고 치료비는 유상 종합이니까 뭐 무한대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뭐 처벌을 받아봐야 12대 중과실 사고니까 뭐 면허 정시 한 30일 정도, 예,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고가, 이게 보험이 책임보험이라서 이렇게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6년 동안 맨날 이렇게 보험, 유상종합 그러는데, 항상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자기는 괜찮다라고 댓글 달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도 언젠가 이런 사건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사고가 벌어질지. 예. 자만하지 마세요. 유상 책임들고 몇 년 사고 안 났다고 자만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일이에요.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압니까? 본인은 사고가 절대 안 나게 탄다 그러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20km로 주행하고 있어도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사고입니다. 보행자를 쳤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다 배상을 해줘야 돼요. 치료비를. 그랬을 때 유상 책임이면은 보상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저 기사분은 지금 현재 저 사건을 일으킨 기사분은 정말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어떻게 볼 때는 같은 기사로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선제적인 구호 조치가 안 된 거, 그리고 보험 자체가 책임보험이라서 충분한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거, 치료비가 충분한 보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 아이들 부모님이 치료비도 제대로 지금 못 받고 있는데 형사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형사 합의가 안 되면 실형,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의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여러분들 1년 군대 갔다 온다는 생각으로 깜빵 갔다 오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깜빵 갔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형을 받으면 그 뒤에 삶이, 저 기사분이 30대라고 하는데 그 뒤에 삶이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의 모든 직종에서 거절이 되죠. 예. 그리고 특히나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도 지금 저 도주 사고를 냈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형이 확정이 되면 배달도 영원히 못할 가능성이 커요. 예. 이런 상황을 놓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 기사분이 유상 책임밖에 안 들어서 고소하다, 쌤통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배달기사로서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나는 유상 책임이라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제발 유상 종합을 가입을 하시고
운전자 보험도 꼭 들으셔가지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꼭 대비를 하셔라. 그렇게만 보험만 완벽하게 들어놓으면 사고가 나도 현장에서 구호 조치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예. 뭐 그 뒤에 뭐 사고가 크게 났냐 작게 났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뭐 인간적인 뭐 사죄라든가 이런 거는 그 뒤에 따라오는 부분이고, 법적인 처리 부분은 우리는 유상 종합과 운전자 보험을 들어놨으면 법적인 처리 부분은 우리는 사실상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제발 유상 종합으로 보험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 같이 배달하는 처지인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좀 좋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이죠. 예. 그래서 그 기본적인 보험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이 영상에도 아마 댓글이 달릴 거예요. 나는 유상 책임으로 괜찮다. 몇십 년 괜찮게 탄다. 예.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으시고 댓글 달지 마세요. 그냥 나는 유상 책임으로 괜찮다고 댓글 달지 마세요. 그냥 짜증나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